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앞으로 코인과 주식에 대한 방향을 과거 통계에 근거해서 소신껏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흔히들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얘기하는데 그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더욱 중요한 앞으로의 방향, 코인과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오랜만에 이런 기사가 다시 떴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구나. 상관계수는요, 1에 가까울수록 이 두 자산이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따로 논다는 뜻인데요.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계수가 0.22를 기록했다는 것은 거의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게 최근 비트코인이 독일 정부가 던지고 미국 정부가 던지고 마운트 곡스 물량 상환하고 하면서 굉장히 떨어졌음에 반해 나스닥은 계속 연일 최고치 몇 번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에 AI 뭐 순환매 하면서 뭐 굉장히 반대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도대체 이 코인과 주식이 언제 커플링으로 다니고 언제 디커플링으로 다니며 커플링이 많은지 디커플링이 많은지 일단 알아보고요. 자, 디커플링이라 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떨어졌을 때를 두고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남은 24년엔 어떻게 될지, 25년은 어떻게 될지, 그 이후에 코인과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로 끊어서 기간별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가 생각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요. 저는 24년과 25년의 코인과 주식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확률은 약 70% 이상의 확률로 바라봅니다. 바로 그냥 결론부터 갑니다. 현재부터 24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도 오르고요. 코인도 오를 텐데 주식이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인 상승세도 더 높은 기간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확히 몇 월인지는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감기의 통계상으로 따르면 25년 뭐 하반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땡겨져서 3월, 4월이 될지 뭐 12월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25년 땡월 때까지 역시 주식과 코인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순간 주식은 변곡점을 맞으면서 그렇게 쏠렸던 수급이 저는 코인으로 확 쏠리면서 코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코인이 압도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그 25년 땡월 이후로 뭐 쉽게 얘기하면 26년 이후로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주식이나 코인이나 둘 다 떨어질 텐데요. 코인이 많이 오른 만큼 주식도 떨어지겠지만 코인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했었죠. 커플링이 맞느냐, 디커플링이 맞느냐. 주식과 코인은요, 거의 대부분 커플처럼 움직인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 약 10 정도 오르면요, 코인은 변동성이 심하죠. 뭐 20, 30, 50까지 오르는 특성이 있고요. 주식이 10 떨어지면 코인은 뭐 50 떨어지고, 뭐 알트코인은 뭐 100 이상 떨어지는 뭐 이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같이 움직이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얘기하는 디커플링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올랐고 코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트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고요. 노란색이 S&P 주식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갛게 여기 표시를 한 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관계수입니다. 요게 여기 정점이 1이거든요. 맥시멈 1에 가까울수록 커플처럼 쌍둥이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아래로 떨어질수록 아예 반대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눈에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양수 위에서 거의 1 근처에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커플러 주식이나 코인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디커플링이 있었던 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때가 19년도 한 10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온 기간 내내 디커플링이 발생했다는 거죠. 음수를 기록했다는 거니까요. 여기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흐지부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별로 많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에서 18년도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 이후에 떨어진 데다가 더 떨어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엔 그렇게 잘 표현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노란색인 주식은 올라간다. 전형적인 디커플링, 주식은 오르고 코인은 떨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습니다. 아마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기억나시죠? 20년도 3월에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커플인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한 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커플 지수가 상관계수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그 이후로 이제 무난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여기 노란색 주식이 계속 완만하게 꾸준히 오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동안은 재미없게 오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크게 솟구치면서 정말 재밌는 상승세. 이때가 그 21년도 4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때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매력이자 나쁘게 말하면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커플링이다, 상관계수가 높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21년도 5월 부처님의 난이라고도 하죠. 부다빔 직후로 이 디커플링이 돼버리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깨졌던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은요,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계속 올라가는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부다빔을 맞고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죠. 이게 딱히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돈들이 엄청 몰리기 시작해서 그 롱을 청산하기 위해 어떤 세력들인지 모르지만 깨려고 이렇게 크게 떨어뜨렸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주식은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훅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이때 발생을 한 겁니다. 역시 주식은 오르고 코인은 떨어지는 디커플링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7월쯤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가서요. 결국 주식 다 따라잡고 훨씬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주식이 계속 꾸준히 오르는데 반해 다시 한번 2차 성장으로 인해서 이때는 당연히 커플링인 거죠. 둘 다 같이 올라가니까 커플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2년도 막 금리 높이고 하면서 주식도 떨어지는데 코인은 크게 오른 만큼 더 많이 떨어지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주식이 10 떨어지면 코인은 20, 30, 50 떨어진다. 당연히 커플의 모습인 거죠. 같이 떨어지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랜만에 또 디커플링이 한번 발생을 하는데 디커플링이 그렇게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S&P 500 이렇게 차트 가서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미세하게나마 22년 말, 23년 초 FTX 사태가 벌어진 전후거든요. 이때는 이제 주식은 그래도 조금씩은 회복하는 기미를 보입니다. 제가 표현은 해놨지만 살짝 오르는데 FTX는 살짝 떨어지는 그러니까 테라루나 겪으면서 엄청 떨어졌었는데 그 힘든 데서 더 떨어져 버리니까 완전 디커플링이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디커플링이 살짝 몇 달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은 하는데요. 상승하기 전에 23년도 크립토로 말하면 봄이 찾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거의 처음입니다.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는데 이 디커플링이 여기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주식이 떨어지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합니다.
다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살짝 표현이 돼 있죠. 은행 위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개의 은행들, 뭐 실리콘밸리 뱅크다, 시그니처 뱅크다, 미국에서 파산을 해버렸던 그때가 벌어지면서 은행 위기는 곧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기도 하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도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회복을 뭐 그렇게 시원하게 하진 않지만 하죠. 뭐 이 커플링의 모습, 상관관계 0을 이제 넘는 모습을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한 번 디커플링이 왔었어요. 요때가 2차 기적입니다. 1차 디커플링에 이어서 이것도 왜 기적이라고 해놨느냐?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주식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년 만에 정말 비트코인의 염원이었죠. 블랙락의 ETF가 출시가 된다는 기대감에 작년 말부터 막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버립니다. 이 주식은 떨어지면 보통 코인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약간 잦아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만의 이슈로 이런 디커플링 현상, 이 주식과 상관없이 코인이 오르는 현상이 저는 앞으로도는 이제 종종 나오진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2차 디커플링, 바람직한 디커플링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잠깐 이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다시 위로 올라와 버렸잖아요. 뭐 쌍둥이처럼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자, 주식도 오르지만 코인이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엄청난 상승세로 이때가 1억 찍었을 때 그때 즈음일 겁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입문시켰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랑 비슷하겠죠. 뭐 이게 이성이 좀 마비되는 순간 그래서 다 따라잡았습니다. 오를 때 커플링의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식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비트코인은 최근에 뭐 독일 정부가 던지고 뭐 마운트 고스 이런 것 때문에 디커플링 현상 아까 0.22 정도라고 했잖아요. 거의 0에 닿으면서 조금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과거에 반복됐던 법칙들을 근거로 한번 미래를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해 연말까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말씀드렸었죠. 상승세는 주식이 코인보다 클 것이다. 둘 다 오르긴 하겠지만 아직은 주인공은 주식이다. 이게 생각보다 뭐 한 내러티브나 테마나 이런 게 정해지면요. 꽤나 오래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누가 뭐래도 AI의 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기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신고가를 무려 35번이나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러니 뭐 주식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요. 뭐 코인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 페드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정말 지겹도록 뭐 2년, 3년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여러 AI 기술이 나오면서 정말 꺾이지 않는 미국 증시 랠리를 벌이고 있다. 뭐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4년에 코인이 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코인도 오르는데 주식이 워낙 돋보이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코인 관련돼서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면요. 최근에 캐시우드도 또 한 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장 온 거 아니야. 상승 사이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요. 주기영 대표 데이터로만 얘기하는 이분도 7월 6일 한창 고통이 극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아직도 유효하다. 끝났다고 하지 마라. 다들 끝났다고 할 때 이렇게 촌철살인처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4년도 분명히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5년 땡월까지겠죠. 제가 몇 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땡월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 주식이나 코인 다 오를 텐데요. 주식의 경우는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쏠렸던 수급이 결국 코인으로 넘어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코인의 상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주식은 아까의 그 기사가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신고가를 35번이나 갈아치웠고 뭐 얼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강세장급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없습니다. 언젠간 정점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코인의 경우는 반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조금 특이한 거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왜 25년까지도 좋을 것인가? 공화당이요. 이런 정강, 쉽게 말하면 그 당의 미션을 커밋먼트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강이 뭐냐면요. 정부 또는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서 국민에게 공약하여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화당은 뭐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최근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우린 이러한 혁신을 할 겁니다. 공화당이 따라야 하는 규칙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공화당이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자, 보시면 인공지능보다도 크립토가 위에 위치를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AI 그렇게 잘 나가는 AI를 밑으로 깔고 크립토가 맨 위에 지금 정강에 이게 올라올 만한 내용인가? 사실 이것도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선 고맙긴 하지만 자, 왜 그런가 보면요. 물론 크립토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땐 AI가 싫습니다. 왜요? 이거는 그냥 바이든 정권의 자랑입니다. 바이든 때 굉장히 떴던 테마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 대통령 당선이 되면 이걸 발전시키려고 하진 않겠죠. 마치 뭐 지역화폐처럼 뭐 전 정권이 뭐 저는 지역화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냥 전 정권의 성과거나 이러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어디 축제다 뭐다 시장 바뀌면 다 사라지듯이요. 그래서 AI를 좀 밑으로 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자, 크립토를 보면 우리의 공화당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원은 자, 끝낼 것이다. 민주당원들의 이 불법적이고 언아메리칸다운 크립토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반대하는 것을 끝낼 것이다. 특히 CBDC도 반대를 한다고 써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방어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권리를 방어할 것이고 또 아메리칸들이 이 셀프 커스터디 본인들이 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옹호하겠다. 그러면서 뭐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요. 정말 다시 읽어도 이걸 정강에 넣을 것인가? 뭐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정강에 넣습니다. 넣음으로써 이 말인즉슨 대선 후에도 정착에 반영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되면 이거 당선되면 입 싹 닫고 이러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크립토를 전 정권처럼 이렇게 탄압은 하진 않겠죠. 이렇게까지 넣는데 입싹 닫고 막 오히려 공격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 것만 안 해도 우리는 뭐 감사한 일이겠죠. 그리고 사실 대세가 많이 기울고 있는데요. 몇 개만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미 재무장관이죠. 제니 델런이 한 이제 청문회에 끌려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SEC나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나는 지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정황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최근에 워낙 크립토를 공격을 하고 뭐 규제를 하고 이게 뭐 너무 이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한 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재무장관에게. 당신 코인 규제 직접 엄청 많이 했었잖아. 실제로 엄청 괴롭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제니 델런이 이런 답을 한 겁니다. 나 안 하는데, 나 지시와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SEC와 CFTC에게 쿼터백은요, 이제 뒤에서 그 풋볼 축구할 때 뒤에서 공을 공급하는 총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쿼터백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제니 델런 암호화폐 규제를 치면요. 뭐 몇 페이지가 그냥 계속 나오거든요. 규제하면 제니 델런이고 게리 겐슬러인데 지금 그 친구가 이렇게 지시를 안 하고 있다, 규제 안 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트럼프 정권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요. 영국은 이미 친 크립토 정책을 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장관이 당선이 됐는데요. 이 재무장관 튤립 시티크라는 분은 예전부터 나 여기 승리하면 노동당 선거에서 승리하면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확립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재무장관이 됐다는 거죠. 미국과는 차별화가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다 돌아서고 있다. 심지어 뭐 이 나라는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수리남의 한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에는 은행을 포함한 인프라가 별로 있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비트코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뭐 화폐로도 저는 쓰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거 외에도 뭐 수많은 ETF 기관들이 25년까지 올 것도 아니죠. 24년 말만 되더라도 또 수많은 기관들, 뭐 연기금들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ETF 뭐 25년 3월 즈음에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으며 뭐 반감기 사이클이 원래 25년을 가리키기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25년 땡월까지는 코인이 분명히 큰 상승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25년 땡월, 뭐 26년 즈음엔 하락세가 올 거라고 코인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주식도 떨어질 거라 보거든요. 다만 코인의 하락세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질 텐데, 자, 그러면 코인은 알겠고 주식은 왜 빠질까? 제가 잊을만 하면 가져오는 차트가 있습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는 뭐 거의 오더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비정상인 거죠.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너무 상황이 안 좋고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저기서 보이더라. 과거 차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들이 이제 10년물 뭐 금리에서 2년물을 뺀다든지 10년물에서 3개월치 채권 금리를 뺀다든지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0이라고 보시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에 닿았거나 밑으로 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뭔가 사단이 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리고 이 빨간색이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때 선이 처음 닿았었잖아요. 뭐 89년 그때 크게 폭락했을 때 그때 줌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장단기가 역전이 되면 상황이 안 좋은 거니까 금리를 인하하겠죠. 금리가 인하되는데 이 경기 침체라 하면요.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주식 바닥이다. 굉장히 괴로운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참 후에 거의 중간 이상을 가서 경기 침체, 주식이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바닥으로 갔었다. 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요때도 한번 닿았네요. 요때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우리 닷컴 버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를 부랴부랴 내리는데 금리를 내림에도 금리 역시 중간 즈음에 와서 주식은 최바닥을 기록하고 경기 침체 구간을 요 정도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최정점, 최하의 주식 패턴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금리를 부랴부랴 내렸는데 그 내리는 중간 이후에 이때는 이미 장단기 금리 해소가 된 괜찮은 상황임에도 정말 주식이 많이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지금입니다. 지금 계속 대놓고 장단기 금리가 오래 이어지고 있고 폭도 매우 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 큰 침체가 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왜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다시 한번 뭐 예전부터 보여드렸지만 또 비슷한 자료를 좀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료는요, 매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미국의 기업 파산 숫자를 나타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1월에서 6월 상반기 파산 수가 지금 2010년 거의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거의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거죠. 2010년도 467 이후로는요, 계속 300, 200, 300, 200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24년 1월에서 6월에 망한 기업 수가 346,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죠. 2010년 이래 최고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도 있고요. 저금리를 기다리다가 항복을 한 기업자들이 드디어 나온다는 거죠. 금리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냐, 언제 내리는 거냐 기다리다가 망하고 있더라. 자, 월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매월, 월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올해 6월에 기업이 망한 숫자가 팬데믹 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75개가 6월 달에 망해버렸거든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때 뭐 23년, 22년도는요. 그냥 힘들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그냥 힘들어서 기업들이 도산을 했다고 치면 올해 연말로 올수록 이제 막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뭐 극에 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망할 사람들이 이제 버티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돌려막아서 금리 곧 내릴 거니까 버티자 해서 이제 그 파산하는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지금도 안 내리잖아요. 이때도 한 4번, 5번, 6번 금리 내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2번이나 1번을 예상을 하니까 버티다 못해 다시 매월 이제 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에요, 금리를 내릴 때 즈음에는요, 이미 상황은 좋아졌지만 빈사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쪽도 필연적으로, 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길게 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주식은 거의 다 왔고 코인은 아직 안 왔다. 뭐가 안 왔을까요? 피크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최근 하락에 아마 다들 힘드셨겠지만 사실 코인은요. 변동성으로 인해서 4년 중에 3년 반 이상은 원래 힘든 정말 어려운 투자 자산입니다. 저도 뭐 정확한 타이밍이나 최고점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뭐 보여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약 70%의 확률로 제 전망을 소신대로 말씀드려 봤으니 꼭 각자 잘 검증을 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